예, 지금부터 좀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만한 그런 내용들 김 변호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앞서 저희가 이제 저쪽 방에서 방송을 할 때 이제 라임 사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 네네. 그 라임 사건이라는 것이 이제 펀드에 투자했던 분들이 이제 그 피해자가 된 거고. 네. 그런데 이제 그게 이 펀드사, 그러니까 그 자금 운용사인가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펀드를 판매한 회사, 네. 예, 뭐 은행이나 뭐 증권이나, 증권사. 네. 예, 이제 그 회사를 상대로 이제 그 재판을 해서 1심에서 이기신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앞서 이제 이긴 경우가 없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처음이다. 사기 취소로 이긴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하. 네, 근데 저희가 네네. 이번에 이것이 펀드를 판매한 것 자체가 사기다. 이걸 인정받아가지고 네네. 네. 그러니까 계약이 펀드 취소 자체가 처음부터 정상적인 그런 상품이 아니었다. 아니었고 그거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네. 판매사가 기망을 했다. 예. 속였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계약을 취소해야 되고 예. 취소하니까 원금을 전부 100% 이제 네네.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돌려받아야 되는 거죠. 네네. 예. 김한석 씨 같은 경우에는 무려 한 8억 정도를 투자한 걸로. 네. 그런데 사실은 뭐 연예인들이 뭐 돈이 많을 거다 이렇게 생각들 많이 하십니다만은 선생님도 또 뭐 꼭 그런 건 아니거든요. 예, 저처럼 가난한 예, 예, 저야 뭐 또 연예계를 뭐 한 15년 정도 떠나 있었기 때문에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게 뭐 액수가 크든 적든 간에 네. 예, 그게 이제 당사자들에게는 굉장히 굉장히 큰 손실이고 네. 큰 고통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예. 그런데 이제 일단 김한석 씨, 제가 이제 언론에서 듣기로는 이제 이재용 아나운서도 이제 이런 분들이 그 자기 피해 이런 것을 다시 배상을 받게 됐다. 네네. 네. 이런 상황인 거죠. 네네네. 이미 돈을 받으셨습니까? 돈을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그 지금 항소심, 그러니까 2심하고 네, 그 대법원 이게 남아 있는데도 있는데도 이제 미리 증권사에서 네네네. 돈을 미리 이제 맡겨놓은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은 돈을 미리 지급하지 않으면은 네네네. 네. 또 항소심 대법원까지 가는 기간 동안 네. 계속 이자가 불어나요. 이자가요? 네, 그 이자가 굉장히 세기 때문에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미리 돈을 변제한 거죠. 아, 네. 그러면 그 동안에도 이제 그 1심 재판하면서 그 동안에도 그럼 또 약간 그 이자가 붙어 그럼요. 있는 건가요? 네, 한 2년 좀 넘게 저희가 네네. 재판을 했으니까 예, 네. 예. 그만큼의 이자가 지금 상당히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김한석 씨하고 그 이재용 아나운서는 그 펀드에 투자를 했다가 지금 결과적으로 이자까지 받으셨으니까 네. 조금 수익이 발생했네요. 라임 펀드에서 8% 수익을 약정했거든요. 네. 저희가 그거보다 더 많이 어, 12%를 저희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투자에 저희가 성공하신 게 그런 아니에요. 자산운용사보다 저희가 더 수익을 확정적으로 저희가 네, 아니 뭐 지금 결과가 네. 예, 다행히 이렇게 돼서 네. 예, 다들 좀 이렇게 안도하고 계십니다만은 네. 그 동안에 얼마나 마음 고생이 그럼요. 네. 심했겠어요. 그 그럼요. 마음고생 너무 심하셨기 그리고 때문에 경제적인 어떤 고통. 김한석 씨는 판결 선고받는 날 울었어요. 아, 저 같아도 눈물이 날 것 법정에 같아요. 네. 같이 오셨는데 네. 오셔서 저였으면 아마 울컥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대성통곡했을 겁니다. 네. 아마 그 김정철 변호사님을 끌어안고 1시간 정도 울었을 거예요. 그래서 네. 그날 저희 회식도 쏘시고 네. 저희 그날 아. 법무법인 전체 회식을 했는데 네. 네. 김한석 씨가 회식도 쏘시고 기분 예. 좋게 네, 기분 좋게. 할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네. 그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네. 그 질문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가 실시간 대신 좀 댓글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 그런데 만일 이심에서 네. 이게 판결이 뒤집힐 이런 가능성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상대 대신증권에서는 굉장히 지금 많은 로펌 대형 로펌을 선임해가지고 네. 지금 완전히 전력 투구를 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저희도 지금 그거에 대응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법원의 판단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저희가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 1심과 2심이 네. 다른 경우가 있더라고요. 종종 있습니다. 네네.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그만큼 1심에서 이 판결을 얻기 위해서 네. 많은 준비를 했고 예. 그다음에 해당되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저희는 항소심도 유지가 될 것이고 네. 대법원도 유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김한석 씨나 이재용 아나운서뿐만 아니라 그 네.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으신 거죠? 네.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저희가 다 소송을 대리하고 있지는 않지만 네. 이제 각 피해자분들도 지금 피해를 회복을 못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분들에도 일부를 또 저희가 또 다시 수임을 해서 네. 또 소송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뭐 김정철 변호사님
그 회사에 많이 맡기실 것 같아요. 네. 부탁을 할 것 같습니다. 이미 네네. 승소를 한 경험이 있으시기 네네. 때문에 네네. 믿고 맡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믿어주십시오. 예. 아무튼 뭐 2심 때까지 좀 재판이 잘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네. 뭐 이런 차원에서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그 뒤집으면 또 돈은 되돌려 주나요? 만약에 이제 뒤집혀지면 예. 그럴 수 있는데 어쨌든 뭐 그럴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고 네. 또 설사 뒤집어진다 하더라도 100%를 다시 돌려줄 일은 없고요. 아하. 어차피 거기에 잘못은 어느 정도 명백하게 드러나 있는 상태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100이냐 아니면 예. 뭐 80이냐 뭐 이 정도의 차이만 남은 상태입니다. 네. 그렇지만 어쨌든 저희는 역사상 최초로 받은 이 100% 배상 판결, 사기 네. 취소 판결을 유지하는 것이 또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금융 역사적으로도 네. 앞으로도 또 금융 피해자들에 대한 어떤 희망을 줄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네. 또 이래야 또 판매사들이 조심해서 판매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금융 제도가 발전하는 하나의 밑거름으로서 저희는 반드시 유지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네. 안 그래도 최근에 예. 그 루나코인 관련해서 또 네. 피해자분들이 많이 마음에 고통을 얻고 있는 걸로 맞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렇죠. 이런 부분은 관련해서 또 그 피해자분들께서 희망을 얻을 수도 있을까요? 아 이제 루나테라 사건 같은 경우에는 네. 이게 이제 어떤 운영사가 돼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코인을 발행을 하고 네. 그 발행한 코인을 서로 매매하는 과정에서 네. 손실을 입은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피해 액수를 배상할 주체가 명확하지 않고요. 아. 네. 그다음에 지금 그 권도영 대표라는 사람, 예. 그 사람이 그 많은 금액을 피해를 변상할 능력도 이제 네.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예. 그런 측면에서 배상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다 네. 이렇게 생각이 돼요. 네. 지금 그 권 대표는 그 행방이 묘연한 그런 상황이죠. 네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어디 있는지. 네네 제가 한 2주 전인가 뉴스를 봤을 때는 그때 뭐 싱가포르 이런 쪽에 네. 예, 뭐 행적을 추적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들었었는데 그 다시 그 라임 얘기로 돌아가면요. 네. 이게 이제 펀드라는 게 그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고 사실은 그 수익을 올릴 수도 있지만 더러는 또 이게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네네 뭐 이런 건데 네. 그게 이제 정상적인 어떤 펀드의 상품 네네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요 라임 펀드는 그 처음부터 이렇게 정상적으로 설계가 안 된 뭔가 문제가 있는 그런 펀드였던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펀드라고 하는 거는 이제 투자자들한테 돈을 모아가지고 이제 펀드를 설정해서 그 펀드의 자금으로 어디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얻어서 네. 이제 투자자들한테 배분해주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게 설명을 할 때에는 뭐 정말 튼실한 A 기업, A 네. 플러스 기업이나 또는 뭐 담보가 거의 확실한 곳에 투자를 하겠다는 등 네네.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나 실제 이제 막상 까보니까 네네네. 거의 부실 기업들 거의 이제 다 아. 실제로 다 상장 폐지가 거의 됐어요. 네. 그리고 또 알지도 못하는 곳에 투자가 되거나 네네. 그다음에 또 그 펀드를 또 돌려막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윗돌을 빼서 아랫돌에 막고 이런 네네. 식인 거죠. 그래서 예. 새로운 투자자들의 돈을 받아서 이전 투자자들한테 돈을 내주는 네네. 혼지 이게 사기 혼지 수법이. 사기입니다. 그 수법이 여기에 이제 동원돼 버린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은 만약에 자신들한테 설명해 준 내용대로 투자가 됐는데 손실을 입었다. 네. 그러면 당연히 감수하겠죠. 아, 그걸 감수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죠. 예. 뭐 예를 들어 제가 펀드를 구성해서 삼성전자에다가 투자를 해가지고 네. 거기에 수익이 나면 나눠드리겠습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 네네. 그러면 당연히 투자자도 손실을 안 해야겠죠. 네. 예, 예. 근데 그게 아니고 삼성전자에 투자한다고 해놓고는 네. 상장 폐지가 될 아주 신용 등급이 낮은 예. 기업에다가 투자를 해놨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이거에 대한 책임을 당연히 져야 되지 일단 않겠습니까? 뭐 거짓말을 한 걸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거를 뭐 사람들이 이제 보통 인터넷이나 막 댓글 같은 것들 보면 이제 네. 실제 피해를 입지 않으신 분들은 예. 아니 본인이 돈 투자했다가 돈 고수익 얻으려다가 실패했으면 자기가 책임져야지 이런 거 네.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이게 예. 그게 아니라 애초부터 거짓말을 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애초부터 이제 라인 펀드라는 것은 거짓말을 했고 이것은 네. 그래서 사기다. 네. 네네. 그것이 이제 받아들여진 거고요. 아, 그렇게 된 조금 게. 절대라는 말은 안 한 걸로 봐서 말장난을 네. 하신 것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요? 하여튼 뭐 그뿐만 아니라 모든 많은 투자자들한테 네. 이 설명회에서도 예. 네. 증권사 설명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 원금 손실 가능성이 거의 없다. 아하. 그래서
걱정하지 마셔라. 네네. 이런 취지의 설명을 계속을 하니까 네. 피해자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믿을 수밖에 없죠. 증권사 네. 큰데 믿을 신 여기 믿고 그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사명까지. 네. 큰데 믿을 신. 그러니까 사실은 믿으니까 그 증권회사하고 거래를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또 투자를 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증권회사가 있고 은행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지 않으면 뭐하러 그러겠어요. 그러면 그냥 라임자산 운영에 가서 거기다가 돈 넣지. 네. 왜 판매회사를 거쳐서 하겠습니까? 예. 왜냐하면 일반 투자자들은 금융 지식이 낮기 때문에 네네. 그거를 보완해줄 완충제가 바로 판매사가 있는 거예요. 네네. 네. 자기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분석해서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것이 허위라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설명을 했다는 아하. 거예요. 그러니까 허위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네요. 알고 그 센터장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 본인은 뭐 트리플 A 기업, 그러니까 예. 진짜 신용등급 높은 곳에 했다 그랬지만 실제 안에 있는 기업들은 굉장히 상장 폐지가 될 부실한 기업들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아하. 그런데도 계속 팔았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당연히 책임져야 되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펀드를 파는 뭐 증권사나 은행 이런 쪽에서 그 펀드가 어떤 건지를 정확하게 네. 알고 네. 그리고 자기네들이 이제 판매를 해야 네, 되는 네. 거죠. 네네. 그런데 만일 그 잘 모르고 뭐 실수로 판매했다 이런 것도 아니고 지금 보면은 엉뚱한 그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네. 투자자들한테 설명을 하고 설명을 하고 투자를 유도했다. 그렇습니다. 아, 네. 그게 이제 예. 문제고요. 네. 근데 이 라임 사태가 이렇게 커지게 된 배경을 생각을 해보면 네. 우리가 이제 증권 금융 사기 같은 것들을 생각을 해보시면 네. 모집책이 있어야 이게 금융 사기가 되는 거거든요. 예, 예. 근데 이게 지금 판매사가 모집책 역할을 해버린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하니까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거기서 안전하다는데 예. 정말 괜찮은 펀드라는데 믿을 수밖에 없죠. 아니, 진짜 보통 사람들은 김 네.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은행이라고 하면 철석같이 믿습니다. 믿습니다. 예, 그리고 은행이 망한다 이런 건 상상을 안 해요. 네. 안 하죠. 네. 그러니까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뭐 법원에 있는 판사님이나 검사님들도 네네. 만약에 은행이나 자기 주거래 은행에 가서 라인 펀드 투자 설명 받았으면 아마 예. 가입했을 거예요. 네네. 그 정도로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일반인들은 믿을 수밖에 없죠. 저도 사실은 제가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네. 한 15년 전쯤 네. 그때 아무튼 제가 다니던 은행에 네. 갔는데 거기서 이제 늘 이렇게 저하고 이제 이렇게 뭔가 상담을 했던 아, 그 네. 담당이 있잖아요. 네. 그분이 그때 제가 그 현금이 조금 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냥 저축 이거 할까요? 그랬더니 아니 그러지 마시고 이왕이면은 여기 뭐 펀드 이런 상품이 나온 게 있는데 여기다 그냥 하시죠 뭐. 네. 그러셨거든요. 근데 사실 그 당시에 제가 펀드가 진짜 뭔지도 잘 모르고 아마 김한석 씨도 네, 저랑 참 비슷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래서 뭐 그래요?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럼 그렇게 하죠 뭐. 예.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아마 그 해약할 때 보니까 한 몇백만 원 정도 손해를 본 것 네.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저는 그때는 그냥 그 담당 직원을 그냥 믿고 그냥 그렇죠. 저축처럼 생각하고 맡긴 네. 거죠. 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손해가 조금 발생을 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저뿐만 아니라 정말 그 네. 이런 분들이 많지 않을까.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예. 이런 거죠. 증권사나 은행에서 예. 고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고객이 이 사람이 예금이 많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네네. 또 이 사람이 어떤 상품이 이제 만기가 된 거지. 저축이 예. 만기가 되면은 네. 이때 이 사람한테 라인 펀드를 권유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피해가 더 커지고 아하. 그 특히 대신증권 반포지점은 네. 오로지 라인 펀드만 팔았어요. 아하. 그러니까 우리가 펀드가 수백 개 있지 않습니까? 네. 네네네. 근데 펀드 상품 여러 개 있으면 고객을 불러놓고 이 고객에 맞는 상품은 이거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그런데 예. 이제 그게 아니고 이런 사람이 노인이 와도 라임을 팔고 예금이 적은 사람이 네, 와도 라임을 팔고. 예. 뭐 아주머니가 와도 라임을 팔고 기업가가 와도 라임을 팔고 이상하긴 하네요. 이게 이제 이 금융 사기의 이 시초입니다. 그게 이제 시작된 이야. 이게 이렇게 확대가 된. 네. 예, 대신증권이 뭔가 단단히 잘못했네요. 예, 비전문가인 제가 듣기에도 네. 이건 정말 문제가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예. 근데 아무튼 이제 빨리 그 많은 피해자들이
좀 구제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또 앞으로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 거. 네. 이런 게 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투자자들은 뭘 조심해야 될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 투자 상품을 권유할 때 네. 권유하는 사람이 지나치게 권유하면 예. 일단 의심하셔야 돼요. 아, 너무 이건 정말 아, 좋다 예. 이렇게 그리고 하면 막 의심을 간과 쓸개를 내줄 것처럼 나한테 네, 너무 네. 잘해주는 예. PB들 예. 조심하셔야 됩니다. 음. 그리고 이제 원금이 보장되면서 고수익이다. 이거 말이 안 된. 네. 제가 아까 강의에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예.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하면서 투자를 하시면 안 돼요. 워렌 버핏도 못하는 일이에요. 네. 원금이 보장되면서 고수익을 내는 거는. 네.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단순히 은행 직원의 말만 믿지 마시고 네. 그 상품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음. 좀 분석하고 네. 물어보셔야 되고요. 이게 이제 은행 창구나 이런 데서 상품 설명서를 주거든요. 네. 상품 설명 되게 어렵습니다. 아, 그거 그러니까 어렵죠. 금융 용어도 전문 그렇고, 변호사인 네. 저도 상품 설명서 보면은 이게 도대체 뭘 설명하고자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이 많거든요. 예. 그럼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보통 일반 투자자들은 그냥 설명하는 사람의 말만 듣고 사인을 네네. 합니다. 맞아요. 예, 증권사의 직원이나 네. 아니면 은행의 직원이.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은 그 자리에서 그렇게 사인하고 오지 마시고 음. 상품 설명서를 받아서 예, 예. 금융 전문가나 다른 네. 분들하고 이렇게 자기 예. 주변 사람하고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본인이 그 내용을 이해하시고 네. 상품의 가입 여부를 결정하시는 게 네. 좋겠습니다. 예. 네. 펀드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죠. 네. 사실 이제 그런 투자를 통해서 또 그럼요. 기업이 살아나기도 맞습니다. 하고 경제가 살기도 네네. 하고 이런 건데 반드시 이제 함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 하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그 혹시 김 변호사님한테 뭐 질문 올라온 거 있어요? 네, 유튜브 댓글 통해서 네. 질문 들어온 내용 있는데요. 예. 코인 폰지 사기 소송이 가능할까요? 아까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네. 루나코인 뭐 비슷한 내용일 것 같은데 이런 내용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코인 관련된 사기는 예. 지금 어쨌든 지금 루나 테라 사건과 관련되어서 이미 형사 고소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네. 이제 형사 고소가 돼서 그 대표가 뭐 사기라든지 이런 걸로 형사 처벌이 될 수 있어요. 근데 형사 처벌이 된다고 해서 피해가 보상이 되는 건 아니에요. 네. 많은 피해자들에게 전부 배상할 그럴 자금을 마련할 수도 없을 뿐더러 네. 또 설사 이 사람이 처벌받는다 하더라도 그걸 자기가 임의로 변제할 거라는 걸 또 기대하기도 어렵거든요. 네. 그리고 또 그걸 민사소송으로 해서 제기를 한다고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네. 지금 아마 검찰에서 지금 제일 고민하고 있는 건 피해 액수 산정을 굉장히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피해 액수를 정확하게 특정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네. 왜냐하면 이게 거래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거라서 네. 뭐 8,000원에 샀다가 3,000원에 매각을 해서 그만큼의 차익 이런 것들에 대한 계산이 있는데 네. 그럼 그런 것들을 그대로 피해 액수로 전부 인정해 줄 것이냐 그런 것도 굉장히 지금 난해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코인 부분과 관련된 부분은 굉장히 험난한 지금 피해 구제에서 험난한 길들이 지금 남아 있고 네. 아마 이번 테라 루나 사태로 인해서 뭔가 좀 이 피해 구제를 위한 새로운 입법적 제도라든지 네. 또 어떤 사법적인 구제 방식에 대한 논의 같은 것들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권 대표가 일단 네. 그 소재가 좀 파악이 되고 네. 일단 이 경우에 뭐 체포 뭐 검거 이런 말을 쓸 수는 없는 거죠. 체포 검거를 해야죠. 지금 이제 그런가요? 아마 네네네 아. 이제 아마 소환을 했다가 소환이 안 되면 네네네. 당연히 이제 영장이 발부가 돼서 예, 할 텐데 예. 이게 이제 해외에 있게 되면 인터폴의 협조를 받아야 네네네. 돼요. 네. 그러면 이제 인터폴의 협조를 받을 때 해당되는 죄명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네.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 그 국제사법공조를 통해서 네. 아마 범죄인 인도 이런 예.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이 네. 듭니다. 문제는 찾아야죠. 예. 못 찾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네, 일단 어. 찾았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수사를 해서 네. 법의 심판을 네. 내렸다. 네. 그래서 이제 피해자들의 피해가 명백하니 이걸 구제를 해라, 변제를 해라. 근데 이제 앞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네. 그 변제할 돈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네. 네. 그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 동안에 다 썼을 수도 있고, 네, 네. 아니면은 어디 또 이렇게 숨겨놓을 수도 있잖아요. 네. 네, 네. 그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특히 이제 금융범죄 관련한 사람들은
뭐 그냥 몇 년 그 형을 살고 나오면 숨겨놨다가 네. 그 돈 갖고 내가 그냥 뭐 맞습니다. 호의호식하면서 잘 살 수 네네. 있다. 네. 이렇게 또 생각들을 지금 한다면서요? 코인 같은 경우에는 특히 예. 이게 지금 사실은 자금 세탁하기도 굉장히 용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네, 이게 국내 거래소가 아닌 해외 거래소에 만약에 그 코인이 있다고 한다면은 네네네. 이거를 집행할 방법도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네, 뭐 국내 거래소에 있는 거는 국내 거래소 협조를 받아가지고 뭐 압류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가능할 수도 있는데 네, 대부분 제가 추측건대는 이미 다 해외 거래소에 있을 거예요. 예, 네. 해외 거래소 지갑에 있을 것이고 그리고 해외 거래소에 있는 지갑을 특정해가지고 집행하는 건 거의 불가능한 상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큰 사기가 크면 클수록 피해 보상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편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 돈을 갚느니 예, 5년 더 사는 것이 낫다. 예. 지금 이제 그 루나테라 네. 여기에 투자하셨던 분들이 좀 굉장히 그 상심하고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김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피해 구제가 어렵다고 하니 더 참 절망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은 일단은 뭐 희망에 끊어놓지 마셔야죠. 네. 그래서 일단은 권 대표를 빨리 잡고 가지고 모든 그 진실을 밝히고 그리고 최소한 이제 제2, 제3의 피해가 안 나오지 않게끔 네, 뭔가 그 우리 사회가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네 듭니다. 맞습니다. 예. 관련된 법안이 좀 탄탄하게 마련이 되는 것도 좀 우선적이겠다는 생각이 네, 들고요. 맞습니다. 그 관련법 음. 이런 거는 이제 국회에서 입법을 하거나 네. 또 정부에서 만들거나 네.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국회는 지금 일 안 하고 있죠? 저희 방송 보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근데 방송은 보실 수도 있는데 네. 별로 뭐 이렇게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김 변호사님도 이제 네, 더러 시사 프로그램 같은 데 네, 나가셔서 이제 말씀하시지 네, 않습니까? 네, 그 김 변호사님 무슨 얘기를 하면 그런 걸 이렇게 좀 조언으로 듣고 충고로 듣고 그런 걸 참고하고 반영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거는 제가 느끼질 못했어요. 예.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냥 정치인들께서는 그냥 자기 생각대로 그냥 정치를 하는 게 아닌가 네. 예, 하는 의심이 듭니다. 합리적인 의심인가요? 네.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예. 그 옵티머스 사건도 좀 비슷한 사건인가요? 옵티머스도 이제 똑같은 이제 펀드 사기 네. 사건인데요. 네. 옵티머스는 조금 더 심각한 면이 있어요. 어. 이게 이제 왜냐하면은 허위 채권을 네. 문서를 위조해 가면서까지 허위 채권을 아하. 공공 채권을 만들어 가지고 네. 그걸로 거기에서 수익을 내겠다라고 네. 하는 걸로 투자를 받은 거거든요. 예.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공공 채권, 네. 그러니까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을 돈 채권을 뭐하러 네. 누가 양도하고 그거를 투자를 받겠어요. 네. 어차피 그냥 가만히 놔두면은 얼마 뒤에 당연히 그 채권이 회수가 될 네. 네. 회수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데. 예. 근데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공공 채권에 투자한다고 하니까 아 정말 안전하겠구나. 네. 공공기관에서 돈을 안 줄 리는 없을 테니. 예. 그래서 100%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투자했지만 뭐 그게 다 거짓말이었던 거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 옵티머스 건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그 어떤 정치권과 관련된 이슈분도 네네. 사실 이제 언론에도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뭐 뉴스에도 난 뭐 하자치우 문건이라 그래가지고 네. 거기 안에 이제 옵티머스 관련돼서 이 일들을 해결할 사람, 네. 네. 설거지할 사람 뭐 이런 예. 사람들에 대해서 뭐 유명 인사들 이렇게 거론되고 막 그랬거든요. 네. 예.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수사가 또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아마 이제 이번에 또 다시 또 수사가 또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요즘에 검찰이 여러 가지 수사를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좀 기대를 하고 있긴 한데 라임이든 옵티머스든 이런 펀드 사기와 할 때 이런 큰 금융 사기에는 네. 항상 또 이 권력자들과의 연결고리가 네. 또 일부는 항상 있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차단을 해줘야 네. 앞으로 또 이러한 금융 사기나 이런 대규모 네. 사건들이 발생하지 않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수사를 통해서 진실을 밝히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직 안 밝혀진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데 김한석 씨가 그 펀드에 대한 설명을 들을 때 뭐 네, 청와대 행정관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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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금융감독원에 있던 사람인데 지금 네. 저쪽에 가 있고 네. 예, 이 펀드하고 관련이 있다 그랬나요? 아니면 이
펀드 이제 이 라인 펀드 관련돼서 이제 청와대에서 이미 이제 어느 정도 뭐 다 네네. 지시를 받고 예. 이 펀드가 문제가 안 되도록 네네네. 다 예. 이제 손을 써준다 이런 예, 취지인 예, 거죠. 그런 설명도 물론 뭐 네. 100% 믿을 수는 없고 좀 거짓말할 수도 있는 거지만 네. 네. 어쨌든 근데 김한석 이제- 씨 입장에서는 네. 그죠? 그때 김한석 씨한테 이제 그 명함을 보여준 거예요. 네, 그 행정관 청와대 명함. 청와대 행정관 명함. 네, 그래서 네. 그거를 이제 사진을 찍어두신 거예요. 아, 김한석 씨가 네, 김한석 씨가. 그래서 그 신기했나 보네. 네, 신기한 거죠. 신의 이게 수일 수도 그래서 있어요. 이제 진짜 청와대 명함이냐 네. 이렇게 이제 그래서 확인했더니 진짜로 그런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아. 청와대에. 네네네. 물론 이제 그 사람 구속됐죠. 지금 그 음. 녹취록에 있는 나와 있는 사람은. 그렇군요. 음. 예. 그런 일들이 지금 거기에만 지금 한정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저는 네네네. 이제 그 이상의 또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네. 것이다. 예. 왜냐하면 이게 지금 라인 펀드가 이게 뭐 우리은행, 뭐 산업은행, 국책은행, 네. 그리고 뭐 대형 금융기관에서 다 팔았거든요. 네. 전 그게 이제 좀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하. 이게 조그만 자산운용사에서 갑자기 급성장을 했는데 네네. 네. 어떻게 이렇게 펀드를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렇게 다 대규모로 팔 수가 있었는가? 네. 어, 그거는 뭔가의 영향력을 네. 행사하는 사람이 있지 않고서는 아하. 되지 못하는 네.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네. 지금 제가 만약에 운영사를 만들어가지고 예. 어디 은행에 가서 저 요 펀드 좀 팔아주실래요? 네네. 그럼 아마 이거 뭐야? 그러면 누구세요? 던져버릴 할 거예요. 것 누구세요? 그거 같아요. 던지고 예. 그랬을 거예요. 근데 거기는 예. 그렇게 막 대규모로 팔았단 말이에요. 음. 네. 그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러면은 뭐 뭔가 위에서 예. 유착이나 뭐 있었을 그런 게 것이다. 있을 것이다. 네. 그런 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 네. 네네. 금융위원회, 네. 금융감독원, 예. 뭐 청와대, 음. 뭐 이런 네. 사람들이 관련돼 있을 가능성도 음. 배제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좀 아쉬워요. 네. 네. 예. 왜냐면 이렇게 너무 많이 팔렸으니까. 음. 아. 네. 좀 더 아무튼 수사를 하고 네. 좀 진실을 캘 여지가 있는 거네요. 네, 저는 예. 그렇게 생각해요. 네. 네. 그 사실 라임이라든가 옵티머스는 뭐 하도 언론에서 이제 보도를 많이 하고 네. 또 인구에 회자되고 그래서 그 실체는 몰라도 내용은 잘 몰라도 아무튼 이제 그런 사건이 있었어 네. 이렇게 기억들을 하시는데 네. 이제 그런 거 말고도 또 이제 투자자들이 손해를 본 네. 그런 어떤 사건들 네. 특히 이제 소송을 네. 하고 있는 사건이라든가 네. 이런 것도 좀 있겠죠. 그렇습니다. 뭐 이제 증권사에서 상품과 관련된 부분도 많이 있지만 예. 우리가 보통 어떤 회사의 주식 거래를 할 때 네네. 이게 이제 주가 조작이 이루어지는 회사라든지 네네. 오, 또는 내가 거기에 투자해서 이 사람들이 낸 공시를 믿고 투자를 했는데 네. 나중에 알고 보니 회사의 대표가 횡령하고 배임해가지고 상장 폐지, 신라젠 같은 경우가 그런 네. 거거든요. 신라젠이요. 네. 네. 그러면 이제 그 오너의 횡령 배임이 발생하게 되면 이게 상장 폐지 사유가 됩니다. 네네. 그래서 상장 폐지 심사에 들어가게 되고요. 예. 그렇게 되면 그 순간부터 주가는 폭락할 수밖에 없고요. 네. 나중에 아예 거래 정지가 되고 네. 휴지 쪽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 이제 피해자들은 회사를 믿고 투자를 했다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투자하신 분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예. 그런 주주들이 소송을 이제 제기하는 경우가 네. 있어요. 음.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예전에 뭐 시모텍이라는 회사도 있었습니다. 네. 이제 그런 회사 같은 경우에도 10년 걸렸습니다. 그 소송이 끝나는 데까지. 아하. 그래서 그런 소송에서 배상 받은 게 이제 1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자기의 손에. 투자액의 10%. 투자의 10%.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소송들도 많이 지금 네. 있지만은 실제로 배상 받는 데까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랬네요. 또 그에 비해서 얻는 성과는 네. 또 너무 미미하다 보니까 그 예. 중간에 투자자들이 이탈합니다. 아, 더 이상 그런 기다리지 경우가 못하고. 많다고 아하. 들었어요. 네, 네, 음.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나라 법제도에 미비한 점이 굉장히 많아요.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네.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증권 집단 소송 이런 네. 게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집단 소송 제도가 들어와 있긴 한데 집단 소송을 하겠다고 허가 받는 데만 한 3년 걸려요. 아. 3년에서 5년씩 걸립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예. 뭐 3년 5년 동안 소송은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허가해달라고 허가 받는 데까지만 3년에서 네네. 5년이 걸리니 예. 이게 뭐 그게 이제 피해자들이 모여서 네. 집단을 이루어서 네. 그리고 이제 법원에 어.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허가를 아. 받고 그리고 네. 이제 기소를 하고 네, 네. 이렇게 되는 소송을 거죠. 하고요. 네. 어. 그런데 이제 지금 라임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개별로 그냥 소송을 진행을 한 네네. 겁니다. 왜냐하면 증권 집단 소송을 하면 이거 허가를 언제 받을
될지 제가 알 수가 없으니까 네. 그걸 포기하고 예. 이제 바로 진행을 한 거지만 이제 증권 집단 소송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네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이미 증거는 다 없어지거나 네. 소실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서 그런 부분이 좀 개선돼야 됩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국회에 좀 얘기를 좀. 예. 아니 그 방송을 보실 텐데 네. 예. 그 왜 변화가 없는지 참 답답합니다. 예. 또 질문 올라온 거 있습니까? 이거는 제가 궁금한 점인데 네. 아까 네네. 그 라임 관련해서 말씀하시면서 피해액 산정하는 게 사실 어렵다라고 얘기를 네. 해주셨는데 최근에 신라젠 같은 경우에도 지금 2심이 파기환송된 상태잖아요. 네네. 거기서 또 그 피해액이 1심과 달라졌다고 들었는데 이거 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변호사님께서 예측하고 있는 부분 있으실까요? 신라제는 지금 언론에 나온 걸 보면 네. 이게 이제 형사 사건이 네. 이제 파기환송된 거예요. 이제 그 대표가 업무상 배임의 문제로 이제 1심에서 350억 배임액이 인정됐다가 예. 네. 항소심에서 10억으로 네. 줄어든 예. 거거든요. 그러다 대법원에서 다시 1심이 더 타당하다 아하. 이러면서 이제 파기환송해서 돌려보냈으니까 네네. 아마 이제 항소심 법원에서 배임 액수를 다시 한 350억으로 하게 될 것 같아요. 네네. 근데 그거는 이제 업무상 배임의 문제이고 네. 그걸로 얻을 수 있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 그러니까 이제 대표이사가 어떤 불법 행위를 범하게 되면 예. 이제 상법에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네. 이제 아마 그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을 해가지고 일부는 이제 할 수 있겠지만 그 대표이사라고 하는 사람이 또 그만한 자력이 있느냐 이건 또 네네. 다른 문제거든요. 예. 그러니까 소송에서 이겨도 그 배상에 대한 문제가 또 네. 실질적으로 배상이 되느냐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다 보니까 또 거기도 약간 험난한 또 산이 남아 있는 거죠. 네. 쉽지 않네요. 예. 네네. 그 앞서 이제 저쪽에서 이제 방송을 할 때 네. 형사 사건. 네네. 예. 뭐 거리가 먼 것 같지만 이게 생활 밀착형 그런 형사 사건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고, 네네. 내가 이제 그로 인해서 관계가 되고 또 내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뭐 교통사고도 아까 형사 사건이라고 그러셨어요. 그죠? 네. 뭐그 12대 과실인가요? 뭐 네. 중앙선을 12대 과실. 침범하거나 네. 네. 음주운전을 네. 하거나 또 신호를 네. 위반하거나 네. 과속도 있죠. 네. 아주 과속도요. 많이 과속을 했을 20km, 경우. 20km. 이상. 20km밖에 안 됩니까? 네, 20km를 초과하면 네네. 이제 그 과속에 해당되고요. 네. 그걸로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면 사고가 발생해서 이제 누가 다치게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이제 그게 업무상 과실치상, 교통법상,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에서 네네네. 그걸로 이제 처벌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12대 과실이 없는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나면은 그냥 네네. 보험 처리 보통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치료 받으세요. 네네네. 그리고 뭐 꼭 고치세요. 알아서 이제 네. 보험사가 연락 드릴 겁니다. 예. 그럼 이걸로 끝나는데 그 12대 과실에 해당되면서 사고가 발생을 해버리면 네네. 보험사를 불러도 결국은 경찰서에서 전화가 오게 된다 네. 이런 얘기입니다. 보험사는 또 배상 의무가 없고 배상은 해줍니다. 해주나요? 네, 배상을 해줍니다. 예, 사고에 대한 건 배상을 네, 배상을 해주는데 해주는데 경찰서에서 그렇지만, 따로 오고 네. 이게 이제 형사 사건이 되는 형사 거죠. 사건이 되니까 아, 결국은 또 형사 합의는 또 따로 해야 되는 거예요. 네, 피해자한테. 네. 그래서 보험사에서 치료 받으셔도 네네. 또 형사 사건의 합의를 또 따로 해야 되는 네네.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예. 네. 그러면요. 이런 식으로 이제 형사 사건이 발생했을 때 네. 뜻하지 않게 네. 또 뭐 명예훼손 관련도 네, 있을 네. 테고요. 이랬을 때 만일 내가 가해자로 지목이 됐다. 네.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본인이 이제 고소를 당하거나 네. 네. 또는 뭐 수사관서 연락을 받아서 입건이 된다고 하면 예. 사건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본인의 추측만으로 변호사 상담을 하면 이게 산으로 가거든요. 상담이 네. 산으로 아. 가게 되고 예. 도대체 무슨 내용으로 고소당하는지도 모르고 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먼저 그것도 파악하고 네. 그리고 있는 그대로 변호사에게 가서 얘기를 해야 돼요. 예. 보통 이제 변호사를 만나가지고 근데 숨기시는 분들이 있거든. 아니 근데 또 변호사 만나는 걸 두려워하는 분들도 계세요. 네. 예. 또 비용 문제라든가 그렇죠. 네. 이런 걱정도 많이 하시는데 근데 이제 그때 상담을 안 하면 네네. 비용이 이제 몇 곱절로 더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아, 네. 미리 네네. 만나서 상담도 하고 지금 상담료는 뭐 어디는 굉장히 뭐 저렴하게 받으신 분들도 많고요. 요즘 네네. 변호사님들이 또 법률구조공단 같은 데는
뭐 구조 대상이 되면은 예. 무료 상담도 많이 해주기 때문에 아하, 네네. 그런 걸 이용하셔도 되고 예, 예. 그래서 요즘은 이제 변호사님들이 그래도 접근성이 많이 용이해졌어요. 그래서 네. 이제 좀 쉽게 예. 다가가실 생각을 가지고 계셔도 된다. 네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예. 됩니다. 김 변호사님은 그런 어떤 그 상담 의뢰 네. 전화랄까? 네, 뭐 이런 거 많이 받으시죠? 그렇죠. 저도 예. 뭐 많이 봤죠. 그러면은 좀 이렇게 잘 해주십니까? 아유, 저는 뭐 엄청나게 선생님 지금 알아두시려는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아니, 그러니까 친절하고 예, 그러니까 김 변호사님 늘 볼 때 굉장히 친절하시잖아요, 인사님. 네, 그리고 네. 설명도 네. 이렇게 차근차근 쉽게 맞아요. 잘해주시고. 근데 이제 비용은 모른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들까? 네. 예, 이런 거 이제 사실은 걱정하죠. 현실적인 그렇죠. 걱정입니다. 네. 예, 그래서 근데 이제 뭐 사무실에 보통 전화하셔가지고 네. 뭐 저희 변호사 사무실이든 뭐 다른 변호사 사무실이든 전화하셔서 예. 미리 물어보시고 아, 얘기를 하시면은 네네네. 아, 그걸 미리 물어봐도 되는 거군요. 미리 물어보시고 아, 상담하시면 예. 됩니다. 예. 제가 이런 일이 생겨서 지금 경찰서에 가야 되는데 얼마인가요? 미리 좀. 쇼핑할 때처럼 조금 비교를 할 수 있도록. 예, 아무튼 이제 그런 상황. 이게 이제 어떤 삶의 어떤 위기 순간일 네. 수 있는데 이럴 때 혼자 어떻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전문가 이제 변호사님들 도움을 네. 좀 받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아까 앞에 방송에서 강의하실 때 말씀하셨던 네. 예. 그 약은 약사에게 법 변호사에게서 네. 이 말이 굉장히 와닿았거든요. 네. 사실 저도 조금 선뜻 뭔가 연락을 네. 드려서 그런 일이 만약에 발생할 경우에 뭐 사건이 있어요? 아직은 없지만 혹시 아직 모르니까요. 네. 네, 조금 거리감이 있다라는 예. 생각을 했는데 좀 더 친근하게 연락을 드려봐야겠다 이런 네, 생각이 그렇습니다. 들었습니다. 네. 이게 사실은 명예훼손이라는 것도 참 네. 애매한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예. 명예훼손이라는 게 이제 사실을 적시하거나 네. 네. 허위 사실을 이제 기재해서 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오해하시는 게 허위 사실만 명예훼손이 되시는 줄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얘기해도 네. 이게 명예훼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도 처벌 대상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인은 당신의 사실 그대로 내가 알렸을 뿐이다 이렇게 네네. 얘기하지만은 예. 그런 사실의 적시를 해도 예. 명예훼손이 되고 다만 이제 공인 여기 계신 분들처럼 이제 공인의 경우에만 네. 예외적으로 이제 위법성이라고 하는 게 조각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공인분들은 약간 이제 명예훼손에 있어서 좀 보호 영역에서 좀 조금 벗어나 있죠. 많이. 네. 그래서 뭐 댓글도 많이 달리고 그런 일이 많이 생기는 예. 건데. 근데 어쨌든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째 친구들하고 술 먹다가 얘기하는 내용이라든지 네네. 네. 인터넷에 그냥 무심코 올린 글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명예훼손이 되고요. 뭐 예를 들어 뭐 내가 어디 성형외과 갔다 왔는데 거기 성형외과 마음에 안 든 거예요. 예, 예. 이게 그러니까 예. 거기다 막 댓글 다는 거지. 이 병원은 그런 거 많잖아요. 네, 이 병원에 예, 예. 가면 얼굴이 이렇게 된다. 뭐 이러면서 이제 뭐 이렇게 올리잖아요. 네. 그럼 네네. 그게 또 명예훼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근데 고소되는 이 경우가 병원에 있고. 갔는데 굉장히 불친절하더라. 네. 이런 정도까지는 그런 건 괜찮겠죠. 괜찮죠. 그러니까 이제 가치 평가, 네네. 가치 판단 이런 예. 거는 이제 괜찮은데 예. 이제 사실과 관련된 부분과 관련돼서 네네. 기재하다 보면은 이제 그런 또 고소를 당할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네. 그게 이제 명예훼손입니까? 아니면 무슨 뭐죠 이 업무방해 같은 뭐 이런 것? 뭐 될수 명예훼손, 있습니까? 업무방해, 예. 모욕죄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비슷하다고 다 생각하시면 비슷해요. 되는데 예, 예. 네. 이제 모욕죄 같은 거는 감정적 표현 있잖아요. 약간 욕설 같은 거 네네네. 이런 네. 게 이제 모욕죄고요. 예. 명예훼손은 이제 사실을 얘기해가지고 허위 예. 사실이든 진실한 사실이든 네. 그 사람의 거고요. 명예를 이제 네네. 훼손했을 경우에. 그다음에 이제 업무방해죄는 네. 이제 뭐 영업장이나 이런 데서 네네네. 업무를 하고 있는데 거기가 소란을 피운다거나 예. 또는 거기에 뭐 허위 사실을 유포해가지고 네. 그 업장을 아하. 방해한다거나 네네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업무방해에 예. 해당됩니다. 네. 네, 그러면 그러니까. 내가 만일 좀 언짢은 일이 있다고 해가지고 어떤 식당에 가서 그 문 앞에서 네. 그 점심시간에 손님들 들어가려고 네. 하는데 이 집 맛없어요. 네. 옆집 가시는 게 나아요. 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것도 그것도 업무방해? 업무방해나 명예훼손이 같이 될 수도 있어요. 오. 그런데 이제 업무방해죄의 이제 요건에는 좀 다양한 게 있어가지고 네. 업무방해는 주로 이제 거기서 소란 피우고
피워가지고 네네. 이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명예훼손하고 업무방해 같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네. 두 개가 죄가 같이 성립되는 경우가 많아요. 아, 술집 네네. 같은 데에서 예예. 확 소리 지르는 거죠. 네. 예. 술 취해가지고. 술 취해가지고 네. 그러면 이제 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상태에서 명예훼손도 하고 네네. 그 다음에 그 업무도 방해하고 방해까지. 그래서 이제 두 개가 같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이게 손님들에게 또 피해를 줄 수도 있고. 피해를 네. 줄 수 있죠. 이제 그렇죠. 또 욕설을 하면 모욕죄까지 추가될 그렇죠. 수 있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찰에 끌려가면서 네네. 경찰도 한 대 때리면 이제 공무집행 방해도 같이 되고 그래서 그게 세트거든요. 네. 이제 만취자들의 세트. 요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지금 허간 아나운서가 웃고 있는데 웃을 일이 아니고 진짜 이거 조심해야 돼요. 조심하겠습니다. 밖에서 네. 행동. 김 변호사님이 그 강의도 많이 하시죠. 네네네. 예. 그 후학들을 위한 강의입니까? 네 이제 제가 예, 제가 유튜브에서도 몇 개 본 것 같아요. 강의한 지 한 20년 정도 됐는데요. 네. 그게 이제 예전에는 고시생들 사법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형사법 강의를 했고 지금 이제 로스쿨 네. 그 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변호사 시험을 대비하는 네. 그 전문 이제 형법이나 형소법 이런 전문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제가 그 인터넷에서 보기로는 실제로 변호사님께서 사법시험 합격하시기 전부터 강의를 하셨다고. 네네. 그것까지 확인했습니다. 아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보고는 그러면은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과 이제 같이 시험을 치렀을 수도 있겠다 네, 이런 맞습니다.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아니 그건 어떻게 아니 이제 제가 가능한 겁니까? 이게 이제 경제적으로 네네. 좀 그때 어려웠기 때문에 네. 이제 알바로 처음에 이제 강의를 하겠다고 네네네. 이제 했다가 그게 이제 강의가 너무 잘 돼 버린 거예요. 강의를 잘하셨군요. 그래가지고 예. 이게 강의를 계속 하게 된 거죠. 잠깐만 하려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인기 강사가 된 거예요. 일타 강사. 네. 일타 강사. 예. 시험에 붙기 전인데 그래도 고시생 분들이 또 많이 네네. 들어주셔가지고 예. 이제 수강생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다른 법 할 때는 수강생으로 가서 있고 네. 그다음에 제 형법 강의할 때는 올라가서 또 강의하고 네. 그리고 또 시험장에도 이제 같이 시험장에 가고 그래서 시험 끝나고 나오면은 학생들이 우르르 와가지고 저한테 이게 답이 뭐냐고 물어보고 네. 오늘 답이 뭐냐 이렇게 미리 물어보고 막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합격한 이후에는 이제 또 강의를 또 멈추지 못하고 계속을 하게 됐어요. 이게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한번 시작하니까 또 멈추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인기가 많으시면 계속 하셔야죠. 그 인기도 문제지만 또 이제 후학들을 또 잘 지도해야 될 네. 그런 선배로서의 어떤 또 그 책임 이런 것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도 뭐 사명감을 좀 가지고 그래서 있습니다. 아무튼 좋은 법률가들을 좀 많이 길러내셔야 네네. 예, 우리가 좀 더 좀 보호받고 네. 예,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 예를 들면 변호사님들 가운데 이혼 전문 변호사님도 계시고 네네. 이게 다양하지 않습니까? 다양하죠. 근데 형사법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제가 이제 원래는 예. 어렸을 때 모래시계를 보고 아, 검사가 멋있어 보여가지고 네네네. 이제 검사를 하려고 예. 이제 형사법을 열심히 공부했어요. 네. 그리고 대학원도 어. 형사 전공을 하고. 네네. 근데 이제 막상 사법연수원에 들어가서 이제 검찰 시보를 하면서 예. 네. 이 길은 내 길이 아니다. 이제 막상 실제 이제 검사 업무를 해보니까 이건 내 길이 아니다. 이게 이제 알게 돼가지고 네. 이제 검사는 못 하겠고 예. 그렇다 그러면은 형사 전문 변호사가 돼야겠다. 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서 계속 형사법 위주로 이제 강의도 하고 또 대학원에서 박사까지 전공을 하니까 네. 계속 이제 그 길로 가게 된 거죠. 그리고 예. 또 이게 형사법이 좀 저한테 맞아요. 약간 제 외모도 약간 형사스럽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댓글이 올라왔는데요. 형법 최강 김 변호사님 감사해요. 아마 수강생이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이제 검사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렇게 혼내는 그런 그 위치에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변호사는 이 사람이 정말 범죄를 네. 저질렀든 단순히 지금 혐의를 네. 받고 있는 거든 간에 어쨌든 그 변호하고 좀 이렇게 보호하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쪽이 맞으셨다는 말씀 아닐까요? 맞습니다. 네. 그런 거죠. 넓으시네요. 이게 검사는 야단치는 것보다는 검사를 보니까 모든 사람을 의심하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이 와도 이 사람의 말을
믿으면서 듣질 않고 네, 네. 아, 항상 네. 의심하는 걸로 봐야 되니까 이 사람 자체가 피폐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아, 들고요. 근데 변호사는 일단 의뢰인의 말을 믿어주고 네. 또 그분을 또 정신적으로 좀 안정도 시켜드리고 네. 그런 면에서 또 나중에 석방되고 이러면은 굉장히 또 그 보람이 있습니다. 아. 굉장히 또 억울하신 분이 또 무죄로 네, 받으면 네. 네. 예. 억울한 사정이 정말 억울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네, 네, 근데 네. 그런 분들이 무죄를 받으면 막 펑펑 우시기도 하고 네, 네. 이제 그럴 때 좀 보람을 좀 느끼게 되고 네. 검사보다는 훨씬 낫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 그 반대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네 맞습니다. 예, 변호사가 너무 변론을 잘해가지고 네,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겠죠. 있죠. 예. 근데 이제 저는 그런 부분은 이렇게 생각해요. 검찰이 그건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형사변론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이제 아, 네, 검사가 도저히 깰 수 없는 논리를 그다음에 예. 깰 수 없는 증거를 제시하고 네, 네.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확보한 증거들을 제시를 해주면 네. 이게 뭐 깨질 리가 없는 거거든요. 예. 다만 이제 양형에서만 차이가 좀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검사가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런 뭐 어떤 뛰어난 변호사 때문에 무죄가 났다. 뭐 그럴 수는 있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은 우리 형사사법제도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자, 오늘 저 김정철 변호사님 모시고 말씀 나누고 있는데 그 김정철 변호사님 소속해 있는 데가 우리 네, 법무법인 우리입니다. 법무법인 우리. 네. 네네. 우리를 기억을 하시면 되겠군요. 우리 다 가족 같은 예, 예. 구성원들과 직원들, 네, 변호사들이 있는 네. 아주 예. 따뜻한 곳입니다. 네. 그래서 좀 어려운 문제 이런 거 생기시면 특히 이제 형사 관련한 네. 일단 뭐 전화해서 좀 뭐 질문을 하시고요. 네. 그리고 그 무슨 저 김 변호사님 만드신 무슨 앱이 있다면서요? 네네. 네. 제가 그건 이제 뭡니까? 차용증 앱이라고 해서 예, 차용증 앱. 이게 이제 워낙 사람들이 이제 돈 거래를 소액 같은 걸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뭐 저도 친구한테 네네. 뭐 네. 50만 원, 100만 원 뭐 이렇게 네네. 빌려주고 예, 예. 그런데 친구한테 50만 원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쓰거나 하지는 않는데. 않죠. 그러니까 이제 그 차용증을 보통 안 쓰지 않습니까? 예, 예. 네. 근데 저는 그런 거를 생활화하도록 제가 이제 네, 이제 요즘 앱 네. 사용이 돼 있으니까요. 네. 근데 예, 예. 보통은 뭐 5천만 원 빌려주고도 차용증 예. 안 쓰는 경우가 많아요. 어. 친구 관계나 뭐 이런 경우에 그런 네. 거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그게 나중에 소송에 가면은 차용증이 없으면 네네. 소송에서 집니다. 그러니까 보통 일반인들은 계좌 이체 내역이 있으면 네. 네네. 당연히 다 증거가 있으니까 돈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소송에 내가 이겨야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네네네. 돈을 이체한 내역은 돈이 갔다는 사실만 증명할 뿐이지 네네. 어떤 목적으로 갔다는 걸 증명하지 못해요. 그 문자가 그대로 남아 대신 있으면요. 문자가 있으면 되죠. 문자로 서로 빌려준 내용인데. 네. 근데 이게 문자가 애매한 있으면 경우가 된다. 되게 많아요. 네. 그런데 뭐 투자일 수도 있고 예. 이게 뭐 증여일 수도 있고 뭐 여러 네. 가지가 있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실제로 제가 했던 사건 중에서는 7억을 네. 빌려줬는데 예, 예. 차용증이 없어가지고 네. 패소했어요. 상대방이 아. 받은 사람이 나 그거 그냥 증여받은 거다 또는 투자받은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네네네. 증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무료로 이제 제가 앱으로 네네. 쉽게 이제 그러면 뭐 부산에 있건 서울에 있건 서로 앱으로 그냥 차용증 쓰면 되니까 굳이 안 만나도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게 제가 네. 앱을 만들어 놨고요. 예. 제가 사비를 오. 털어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좀 많이 좀 쓰십시오. 갑자기 이제 친구하고 금전거래 상황이 발생한다. 네. 그러면 일단 김정철 앱을 각자 깔고 전화기에다 네. 깔고 그리고 거기서 차용증을 작성을 한다. 정말 이타적인 네. 선수. 예. 그게 사실은 맞는 거죠. 예. 네, 그게 맞는데 실생활에서 쉽게 실천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걸 또 친구 잘 사이에 무슨 아시니까. 차용증이냐 이렇게 얘기하기 쉽습니다만은 예. 제가 사실은 얼마 전에 친구한테 돈을 조금 빌렸는데 예. 근데 저는 이제 문자까지 다 그 기록이 있거든요 지금. 아, 네. 내가 여차여차해서 이러니까 좀 빌려다오. 아 그래? 그럼 뭐 빌려줄게. 그럼 내가 언제까지 갚겠다. 이렇게까지 다 대화를 주고받았는데 그 문자가 다 있습니다. 네. 예. 이런 경우에도 꼭 갚아야겠네요. 쓰시기를 추천을 하시는. 무조건 쓰셔야죠. 제 앱은 빌린 사람이 빌려준 사람한테 보낼 수 있게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예, 예. 그 서로 그런 차용증 같은 것들을 쓰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법률 생활인데 이게 사람들이 너무 그거를 우리는 의리와 정의 사회다 보니까 네. 뭐 마치 차용증 쓰면 굉장히 정없고 이런 사람으로 이렇게 네, 되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거는 오히려 당연히 써줘야 된다라는 네. 인식을 갖고 예. 그래야 이
나중에 법률 분쟁이나 이런 네. 것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돼야 또 빌리신 분이건 빌려준 사람이건 서로 네. 간의 신뢰도 음. 또 더 형성되고 예. 그러니까 네. 적극적으로 예. 추천드립니다. 제가 친구한테 빌릴 때는 김정철 앱을 사용 안 했습니다만은 빌려줄 일이 생기면 반드시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좋은 생각이십니다. 네. 자, 오늘 법무법인 우리의 대표 변호사이신 김정철 변호사님 모시고 아리아리 초대석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네. 끝으로 뭐 중요한 질문 있어요? 허가은 아나운서? 지금 집중하시느라 네네. 다들 경청하시느라 예. 댓글 쓰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나중에라도 네. 또 이렇게 회사로 전화하셔서 네. 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요즘 정말 바쁘신데 네. 나와주셔서 고맙고요. 네. 앞으로도 우리 그 약자들, 피해자들 네. 좀 많이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자, 정재환의 아리아리 초대석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허가은 아나운서도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건강한 한 주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